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올해 상반기 1,0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상당수는 내년 집값은 보합세를 띠고 전세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내일 오전 조사 진행 상황을 발표합니다.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대외 악재 영향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며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07% 내린 1920.3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개월 만에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1,600억 원, 개인은 25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엔저 가속화 우려 등 대외 악재가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떨어진 국제유가는 58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최근 경기 부진 우려와 맞물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 등 열린여당이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엔화 약세가 다시 우려되는 점도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유가 하락이 글로벌 수요 부진을 반영한 데다 그리스 재정 위기 문제, 일본 총선 부담,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운수창고, 건설업, 섬유, 의복 등이 크게 오른 반면 전기가스업, 보험, 전기전자 등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이 올랐고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등은 내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되면서 의류 관련주가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올겨울 들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전통적으로 한파 수혜주로 분류되는 의류주가 반등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그치고 난 뒤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17일에는 중북부 지방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위가 성큼 다가오자 여름옷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겨울옷 수요가 늘어나 한파 수혜주로 분류되는 의류주가 상승했습니다. 내복을 판매하는 쌍방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4.5% 오른 1,1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6거래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연속 상승세입니다. 최근 6거래일간 부진했던 영업무역도 이날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모처럼 2.9% 반등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세실업, 좋은사람들, 한섬, LF 등 의류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한파가 찾아오면 겨울옷 구매가 늘어나 대체적으로 의류업종의 실적과 주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올해 상반기 1,0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대출자는 1,050만 8천 명으로 이들의 부채 합계는 487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부채액은 4,6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연말에는 5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권은 지난 8월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대출자는 1,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자는 2012년 1,045만 1,000명에서 지난해 1,043만 6천 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가동되면서 가계대출 신청자가 8월 LTV DTI 규제 완화 이후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연말 기준 차주 수와 1인당 부채액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상당수는 내년 집값은 보합세를 띠고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서부는 전국의 회원 공인중개사 661명을 대상으로 201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매매 시장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47%가 큰 변동 없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32.4%는 완만한 상승세를, 15.9%는 완만한 하락세를 예상했습니다. 급격한 하락세나 급격한 상승세를 예상한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내년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완만한 상승세가 59.6%로 가장 많았고 큰 변동 없는 보합세 22.5%, 급격한 상승세 1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월세 시장은 보합 또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는 내수 경기와 금리, 가계 부채 등 국내 변수라는 답이 46.9%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서부는 전셋값 상승세가 몇 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셋값은 물론 월세까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내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발표합니다. 국토부는 조사 자료를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보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당초 오늘 박창진 사무장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박 사무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에서는 폭행 등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욕설과 폭행이 있었고 회사 측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가 결과적으로 부실했으며 대한항공의 면죄부를 주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무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면서 보강 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롯데마트와 신세계 이마트는 각각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경쟁사의 경영 정보를 빼돌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으로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은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마트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시식행사 비용을 전액 납품업체에 떠넘겼고 신세계이마트는 납품업체의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8,900만 원, 이마트에는 과징금 2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확정 과징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 매장 빅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 행사를 1,456회 진행했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 16억 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매출액과 상품 납품 가격, 공급 수량, 판매 촉진 행사 계획 등 경영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마트는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작성 양식 등을 마치 내부 부서 대하듯 납품업체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자사보다 물건을 싸게 판 전자상거래업체의 판촉 행사를 중단시킨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은 이마트가 대한민국의 물가를 끌어내리겠다고 홍보하는 것이 결국 싸게 파는 곳을 없애 이마트 가격을 가장 낮게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올해 기업 간 합병과 인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세계는 물론 국내 M&A 시장도 뜨거웠는데요. 아직 대기 매물이 적지 않는 데다 인수 의지를 보이는 국내외 기업들도 많아 내년 M&A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국내 가장 뜨거웠던 M&A는 지난달 성사된 삼성과 한화의 2조 원 규모의 빅딜이었습니다. 이 빅딜로 삼성그룹은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중화화학, 삼성토탈 등 삼성 계열사 4곳을 한화에 매각하면서 비주력 사업을 정리했고, 한화는 석유화학, 방위산업 계열사 인수로 주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두 분야에서 국내 1위로 우뚝 섰습니다. 삼성은 한화와의 빅딜 외에도 그룹 내 사업 재편을 위해 삼성 SDI와 제일모직 소재 부분 합병,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추진 등 계열사 간 M&A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세계 2위인 현대차그룹 계열인 현대글로비스는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지난달 유럽 물류기업 아담포를 인수했고, 철강 산업 집중과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계열사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포스코그룹은 이 밖에 IT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모바일 업체 카카오와 다음이 지난 10월 합병해 모바일 플랫폼과 검색 광고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주력 부분의 경쟁력을 키우는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의 수단으로 인수합병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M&A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도태를 안 당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갖다가 합병한다든지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런 형태로다가 나가는 게 M&A거든요. 자본주의가 지금은 많이 이제 성숙이 됐어요. 그래서 M&A 시장은 가면 갈수록 아마 상당히 큰 시장으로다가 지금 발전이 될 걸로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M&A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해를 넘겨 주인을 찾게 되면 내년 거래 규모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페노션, 펜텍, KT렌탈, 동부계열사 등 다수입니다. 오는 16일 본입차를 앞둔 국내 3위 해운사 페노션은 법원이 가격을 8,500억 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현재 할인 마이다스 등이 인수전에 참여한 상태고, 법정 관리 중인 펜텍은 이달 말까지 2차 인수자를 물색 후 인수 의향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KT렌탈 입찰에서는 렌터카 시장 성장 가능성에 20개 안팎의 기업이 참여하는 등 흥행 대박을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 동부그룹 계열사 중 동부LED는 이달 말 예비 입찰 후 1월 중순 본입찰 예정이고, 동부하이텍은 선정해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동부제철은 보유 중인 동부캐피탈 지분 49.98%와 경영권을 공개 매각하기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받아 이달 말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M&A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은 기업이 M&A를 할 경우 생산성 향상을 조건으로 상업 및 공정거래법상의 특례를 제공하는 이른바 산업활력법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M&A를 통한 사업구조 재편이 2015년 재개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대학교 겨울방학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앱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원룸과 투룸, 전세 및 월세를 중개하는 앱들인데요.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 조건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월세 중개 어플리케이션들이 인기라고요? 예, 최근 전월세 중개 앱들이 꾸준히 사용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중개 앱은 직방, 다방, 그리고 방콜입니다. 각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평가수 7,800여 건, 3,400여 건, 그리고 8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앱에 올라와 있는 매물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을 원룸과 투룸 전월세 물건입니다. 간간히 직거래 매물도 올라와 있으나 95%가 넘는 매물은 중개업소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앱을 켜고 검색창에 구체적인 검색 조건을 입력하면 지도 위에 그에 해당하는 매물이나 또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그 후 지도 화면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지역의 매물들이 보입니다. 이때 매물 리스트에서 각각의 매물을 선택하면
내부 사진 및 임대료, 전용 면적, 관리비 같은 기본 정보에다가 옵션 가구, 엘리베이터 유무, 주차 여부, 그리고 입주 가능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그 매물의 주변 여건과 계약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니 참 편리하겠군요. 또 앱들이 각자 특화한 기능이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들 앱들은 전월세 중개라는 기본 서비스는 동일하지만 검색 기능이나 정보 제공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직방에는 지하철역 거리별 검색과 오피스텔 단지별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10분, 15분 거리를 선택해 그 범위 내 방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들만을 지도에 띄워서 살펴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콜은 방 정렬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지역의 방들을 최신 날짜 순이나 금액, 면적의 크고 작은 순으로 정렬해 비교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각 매물마다 주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쓰여 있어 거리감을 파악하기 편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방은 다른 두 앱과는 달리 지도 위에 바로 매물의 보증금과 월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세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다른 매물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 항목이 있는 것이 특이점인데요. 이를 통해 각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앱과 차별화된 기능도 있습니까? 예, 다른 앱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기능과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방콜은 쉐어하우스 매물만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기존 거주자가 남는 방 하나를 임대하는 전대 형식의 방입니다. 쉐어하우스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중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직방은 헛걸음 보상제를 운영 중입니다.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현장 방문했는데 그 매물을 보여주지 않거나 또는 매물이 사진과 달랐다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보상은 현금 3만 원과 소정의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허위 매물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참 편리한 앱들이군요. 자,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꼽히고 있나요? 예, 다소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앱 모두 수압세기나 외풍세기, 도배 장판 제공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금액은 나와 있으나 그 내역란은 종종 비워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관리비 내역 작성은 강제가 아닌 까닭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실이나 집주인에게 직접 묻기 어려운 정보들을 매물을 올리는 측에서 미리 작성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조곤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NHK의 개표집계 결과 열린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합쳐 325석을 획득해 전체 475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3분의 2 의석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원을 장악하는 것을 넘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가결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명분 없는 국회 해산이라는 비판 속에 치른 선거에서 압승해 총리직 유지는 물론 총 임기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열게 됐습니다. 더불어 집권 자민당은 290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은 물론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 및 위원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1야당으로 기존의 62석을 차지하던 민주당은 73석을 가져가며 의석수를 늘렸습니다. 또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시작으로 최종 목적지인 평화헌법 개정까지 넘보는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 탈피 행보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교도통신 NHK 추산치로 전후 최저인 52%대를 기록했습니다. 돌풍을 일으킨 공산당은 종전 보유 의석의 배 이상인 21석을 차지했으며 기존 19석을 보유하고 있던 극우 성향인 차세대당은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며 몰락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여당은 오는 24일
특별국회를 소집해 아베 총리를 제4 총리로 지명하고 곧이어 제3차 아베 내각을 출범시킵니다. 유가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서 걸프 지역 증시가 폭락해 연중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 증시는 오늘 3.27% 떨어진 8,119.08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두바이 증시도 각각 3.63%와 7.61% 하락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두바이 증시 하락폭은 2008년 10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오만 쿠웨이트 증시도 급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타르 증시는 이날 5.85% 떨어졌지만 연중 최저치 갱신을 면했고 바레인 증시도 0.59% 하락 마감해 올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걸프 지역 증시는 10월까지 대체로 강세를 보이다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지난달부터 11일까지 시가총액 1,500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현지 증권가에선 최근 주가 폭락이 저유가 탓이기도 하지만 대차 거래를 했던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하자 빚을 갚기 위해 투매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압달라 살렘 엘바드리 사무총장은 이날 두바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유가 하락의 주된 원인을 알고 싶다며 공급 초과만으론 현재의 유가 폭락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소매 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액이 2010년에 4배가 넘는 10억 달러, 약 1조 원 이상이나 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해외 직구 인기의 일부 미국 소매 업체들은 한국인 해외 직구족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무료 국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추세가 더욱 확산하면서 1월부터 10월 구매액만 이미 12억 3천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르렀으며 올해 전체로는 15억 달러,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이처럼 해외 직구족이 증가하는 것은 제한된 소매업자들이 상품 유통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주요 상품의 한국 내 판매가가 해외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의 발달한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의 면세 적용 한도를 200달러로 높인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키 경찰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적을 지지하는 언론인 등 27명을 체포하며 대대적 검거 작전에 나서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터키 경찰은 14일 최대 일간지 자만의 에크렘드만르 편집국장과 히다예트 카라카 시만율루 TV 회장, 방송사 PD, 작가, 경찰관 등 최소 27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영장은 32명에 대해 발부된 상태이며 이들은 국가전복과 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이스탄불 외곽의 자만 본사 앞에는 2,000명의 지지자와 언론인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체포된 이들은 과거 에르도안 대통령의 동지였다가 최대 정적이 된 이슬람 성직자 페툴라 귤렌의 지지자들로 귤렌은 미국에 머물며 교육과 언론, 문화, 경찰, 사법부 등의 지지자를 다수 확보한 터키의 사회단체인 히즈메트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검거 작전은 지난해 12월 총리였던 에르도안 대통령을 겨냥한 대규모 비리 수사로 측근 수십 명이 체포된 지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올루 총리는 이날 오늘은 시범을 보인 날이다. 모든 이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검거를 시사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